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포트와 뉴스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남자, 김동엽입니다. 리뉴얼 투자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뉴얼 투자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잘 익숙치 않으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리포트의 리, 그리고 뉴스의 뉴,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오를 합쳐서 원래 단어에도 리뉴얼이라고 있잖아요. 예, 리뉴얼이라고 하면 붙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리포트와 뉴스의 분석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리포트, 증권 투자와 관련된 리포트들, 종목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엑기스만 골라서 모든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기보다는 진짜 돈이 되겠다 싶은 그런 리포트만 골라보고, 또 뉴스도 하루에 수만 가지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 모두 축약을 해서 전해드릴 수는 없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들 네다섯 개 정도만 추려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준비된 뉴스들 몇 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증권 시장이 너무 안 좋죠. 2500대, 600대 넘나들던 지수가 2400대를 깨고 내려와서 2300대에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2000선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것들, 약한 시장을 대변하는 듯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 먼데이급의 하락이 또 나오다 보니까, 제목 자체가 이렇게 붙었어요. 예, 검은 월요일이다. 이래가지고 코스피 바닥 확인하려면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고요. 그 증권가가 숨을 죽이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어저께 지수가 움직였던 궤적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말 그대로 뭐 그렇게 보는 거죠. 2400대 어저께 아침에 잠깐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한 2분 만에 지수가 마이너스로 미끄러진 이후에 60포인트 넘게 또 하락이 크게 나오고 나서 막판에 조금 되돌려서 2390선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여기 표현을 하고 있듯이 계기만 있으면 오를 텐데 불씨가 아직 안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하는데 많은 요인이 있었죠. 중국의 봉쇄 얘기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미국이 지금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나오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이 최근에 엄습을 하면서 시장의 지수 하락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으면 이제 올라올 때도 됐다고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모멘텀을 만나고 있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저희 한국경제TV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예, 어저께처럼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대음봉이 나는 경우, 어제 봉이 굉장히 크게 음봉이 이제 크게 났었는데, 보통 이렇게 크게 음봉이 달려야지 바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22조가 넘었던 신용잔고가 최근에 20조 원 정도 부근까지 줄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명목상으로는 개인들이 산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신용이라든가 미수라든가 또 스탁론 같은 것들을 쓰셨던 분들이 많이 털려나가고 있어요. 담보 비율을 못 지키니까 보충을 못하면은 반대 매매가 여지없이 나간다. 최근에 하루에 보통 3, 400억씩 반대 매매 나간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계속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들이 빨리 떨어져 나가는 중이고, 어제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예. 지금 오전장만 보면은 그런 반등의 모습이 좀 그래도 약하지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러시아 가스를 이제 감축을 한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부분 러시아의 가스라든가 기름을 많이 조달을 받아가지고 썼었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사이들이 멀어지고 이제 뭐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이제 경제 제재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러시아산 원유라든가 가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최근에 어렵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정작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그 러시아에서 뭐 들여왔던 부분만큼을 다른 데서 바로 뭐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가동을 멈췄거나 원래 뭐 고물 처리를 했던 화력발전소를 지금 다시 가동을 하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나라들이 뭐 지금 유럽 시장 내에서 우크라이나도 있고, 예, 뭐 네덜란드도 최근에 화력발전소 재가동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뭐 유럽의 중심인 독일마저도 푸틴에 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당장 모자란 원유라든가 가스를 대체해서 전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당장은 멀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탄소 중립이 뭐 인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빠른 속도로 각국의 목표들이 탄소 중립을 뭐 막 천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장 코로나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일단 전기를 만드는데 어떤 에너지원이라도 써보자라는 게 우선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석탄이 들어가는 화력발전소가 재가동을 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이디어는 뭔가? 우리나라의 뭐 자원개발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중에 무연탄이라든가 석탄 관련주들 찾아보시면 한 두 종목이 뚜렷하게 나와요. GS 글로벌이 있고 AI 리소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최근에 중국에 대한 뭐 유연탄 무관세 얘기가 나올 때도 최근 3, 4일 전에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라서 이런 그 유럽의 석탄 발전을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장세가 유독 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약하지? 우리나라만?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이 때리고 나가지?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릴 생각을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최근에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막 올려도 뭐 다른 신흥국 시장이나 선진국들은 뭐 유럽도 최근에 이제 7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일본은 금리를 올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와 좀 증권 시장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다른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최근에 무슨 발표가 있었냐면 밀가루 제품에 대한 반출을 4개월 정도 금지한다 이런 뭐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뭐 그 유럽의 빵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비옥한 옥토에서 밀 같은 것들이나 옥수수 생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100일 이상 지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경작지의 한 25% 정도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와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소위 불리는 뭐 비료라든가 사료, 농산물, 뭐 수산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오죠. 지금 4대 곡창지대라고 하는 브라질이라든가 미국, 또 우크라이나, 예, 중국 이렇게 4대 곡창지대가 지금 작황이 거의 부진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봄파종 이후에 가을 거지할 때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식량 문제를 굉장히 유발할 것으로 보이고 뭐 양극화가 일어나겠죠. 잘 사는 나라들은 풍족하게 뭐 썩어나는 농산물도 있겠지만 이 빈국에서는 기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WHO나 OECD나 유엔에서 모두 걱정하는 게 앞으로 수백만, 수천만의
기아 인구가 나올 것 같다는 거 걱정하고 있는데요. 주가로 사실 뭐 대환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식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플레 또 커다란 변수 중에 하나가 될 테지만 어찌됐든 먹고 살 농산물이 한정돼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뭐 정체돼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70억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30년 내로 100억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 먹는 입은 많아지고 뭐 이상 기후라든가 전쟁 등의 영향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작황도 부족하고 날씨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에그플레이션이 한층 심해지게 생겼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료와 사료 종목들의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IPO 시장, 공모 시장이 좀 부진하죠. 시장이 워낙 이제 별로다 보니까 부진한데 최근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넥스트칩이라는 나름대로 파운드리 쪽에 뭐 기술력이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 어저께 기관 청약 받아보니까 1600대 넘는 경쟁률이 나오면서 원래 회사에서 생각하는 공모가 밴드가 있었는데 원래 상단이 11,6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기관들이 대부분 13,000원으로 청약을 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사줄 의향이 있다라고 대부분 청약을 하면서 13,000원으로 공모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하고 내일 일반 청약을 받고 나면 7월 1일 날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코스닥에. 13,000원 기준으로 따져보면 그날 7월 1일 날 13,000원으로 출발하면 시가총액이 한 2,200억대가 돼요. 근데 원래 예전에 똑같은 이름을 썼던 이 모회사가 NCN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상장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지금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4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2200억대로 이 공모가대로만 시작을 하더라도 거의 한 1000억 정도의 넥스트 지분을 갖고 있는 NCN이 되니까 시가총액하고 갖고 있는 보유 가치가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인기를 반영을 해가지고 공모가 훨씬 넘게 흔히 말해서 따로 올라간다던가 따상 분위기가 나와서 2만 원대 중반이거나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1000억 정도가 아니라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일반 청약의 경쟁률을 기반으로 해서 상장하기 전까지 6월 말까지는 NCN의 대리 주가가 좀 강세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청약이 상장을 하고 나면 시세 흐름이 넥스트 칩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한 5곡지 정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또 종목 리포트 분석도 끝내주거든요. 그런 쪽을 잠깐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 해서 좀 가져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아침나절에 이렇게 좀 올려드린 종목이 하이딥이라고 해서 이름은 좀 이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만 제목이 너무 멋있었어요.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갤럭시 워치가 나름대로 시장 점유율이 꽤 있는 이제 디바이스인데 이쪽에 터치 IC를 지금 원래 갤럭시 워치 4 모델까지는 4 모델부터는 이 동사가 하이딥이 전량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3 모델까지 공급했던 이 경쟁 회사는 좀 제끼고 하이딥이 전량 공급 그리고 갤럭시 워치 5에도 독점 공급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게 며칠 전 6월 17일 날 말씀드릴 때가 주가가 한 1,500원 정도 내외였는데 그날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이 리포트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목표가가 3,600원까지 제시되면서 스트롱 바이
예, 매우 강력한 매수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상승으로 상한가를 갔고 또 하루 이틀 눌림목 주다가 오늘도 재차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슈가 어, 그냥 한 발짜리 단발성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한 2,000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는 좋은 리포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새 게임주들이 좀 부침이 심합니다만 어저께 그 카카오 게임즈가 장중에 한 10% 넘게 빠졌었어요. 뭐 장도 약했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새롭게 출시하는 우마무스메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기대값이 좀 낮았기 때문에 예, 가격이 어제 10%나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어제 오후에 그 런칭이 되고 나서 한 10시간 정도 지나니까 예, 매출 1등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출발이 한 3, 4% 정도 7, 8% 이렇게 출발했는데 장중에 15% 이상 올라가는 어제 마이너스 10%였는데 오늘 장중 고가 기준으로 15% 올라갔으니까 어저께 예, 여기 종목에 대한 뭐 정말 말 그대로 너무 우려가 과대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딱 맞는 거죠. 예. 다른 리포트도 오늘 추가가 된 게 있는데 우려와 다르게 양호하게 출발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주말 스코어까지 봐야 되겠지만 원래 예상치는 하루에 한 10억 정도 매출 나오면 다행이야 싶었는데 지금 정도 분위기라고 하면 30억씩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카고 게임즈 지금 최근에 사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런 신작의 의외의 어떤 히트가 주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어저께 이거 말씀드렸던 리포트인데요. 성광밴드라고 해서 조선 쪽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이제 탐방을 갔다 와서 부산에 공장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원래 본사 공장이 있고 미음이라고 하는 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어, 그럼 관련되는 납품에 대한 오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음 공장이 더 크게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어서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조선수주 우리나라 엄청나게 뭐 세계에서 1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100척의 LNG선 발주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 그래서 앞으로 이번 1분기까지 조선주들 실적이 별로였지만 1년 정도 지난 시점인 내년도 1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이게 수주를 한다 그래서 바로 매출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준비 기간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보통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니까요. 작년도 하반기에서 올 초부터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조선주들의 매출값과 실적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주가가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고 성광밴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뭐 리포트가 나오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조선주들은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에요. 움직일 때 때로 움직여요.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성광밴드 리포트가 어제 나온 걸 뭐 오늘 작동을 해가지고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LNG선 쪽에 또 그런 본행제 쪽에 뭐 동성화이텍이라든가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세게 움직이고 있고 원래 조선주 쪽에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뭐 삼성중공업 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그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점을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5가지, 리포트 3가지를 찬찬히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만남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의 세상으로 들어온 새내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첫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서 제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요일을 딱 정해서 아니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거의 매일이라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니까요. 앞으로 리뉴얼 투자 관련된 거,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국경제TV에서 또 출연하면서 나오는 영상들을 자주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또 알람이 가니까 언제든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